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발표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반공제 면제 및 후취 담보 대출이 제한이 되면 당장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제 수천만 원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경기 인천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이 좀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는 디딤돌 대출 여파가 미분양 증가와 맞물리면서 그 냉기가 또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디딤돌 대출을 딛고 내 집 마련을 할 해결책은 없는 건지 이 해안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목요일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볼게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인사말로도 말씀 주셨는데 이제 국내적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정세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장기적으로 계속 주시를 해야겠고요. 또 이 점 유의하면서 오늘 부동산 가이드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책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아무래도 절실히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련된 자리가 있잖아요, 소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세미나 자리가 이제 준비해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제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풀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공급량이 공급을 이제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린벨트를 풀다 보니까 서울 내부에는 어쨌든 공급이 힘들고 이 외곽 쪽으로 공급이 이제 집중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투자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방향을 설정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 내부에 공급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모아타운인데요. 어쨌든 이 모아타운 중에서도 이제 주민 제한 동의율이 상당히 높아서 곧 지정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역을 저희가 이제 선별했으니 또 이제 많이 참석하셔서 이 부분들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아타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목요일 첫 코너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죠. 바로 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시간입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디 지역 한번 떠나볼까요? 네, 지난주에 그 강동구 천호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천호동에 이어서 강동구의 두 번째 지역인 명일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동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난 시간엔 강동구 천호동이었다면 오늘은 강동구 명일동이네요. 명일동에는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적인 특징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지역이 이 서울에 재개발이 가능한 저층 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런 낡은 주택을 부수고 새로 아파트를 올리는 재개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이 재건축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재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앞으로 향후 이 동남권의 최대 재건축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명일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명일동의 입지부터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일동의 입지를 보기 전에 강동구의 이런 지역적인 특징을 한번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강동구 전체적인 지도를 펼쳐 놓고요. 이 강동구에 이 5호선 라인을 따라서 동쪽과 서쪽을 한번 나눠보면요. 서쪽 같은 경우에는 성내동, 암사동,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촌호동이 있는데 이 세 곳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저층 주거지,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없이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동쪽으로 오면은 고덕동,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명일동, 그리고 이제 길동, 둔촌동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대단지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명일동은 고덕동과 둔촌동 그 중간에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는 5호선 명일역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교통 지하철이 있는데 현재 중앙보훈병원역이 이제 종점인 9호선이 고덕동까지 연장이 되면서 명일동에도 이제 지하철역이 하나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향후에는 5호선뿐만이 아니라 9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교통적인 호재가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지리적인 위치는 고덕동과 둔촌동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현재는 5호선만 지나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9호선 연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을 바라보고 있는 명일동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명일동에는 이제 그 재건축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가요, 소장님? 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대표적인 단지들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공무원 임대 아파트 있습니다. 상록 아파트라고도 부르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상에는 따로 명칭이 이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주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일단 임대 아파트고 기존 세대수가 700세대 밖에 되지 않지만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5호선 고덕역 초역세권이고 향후 이제 들어설 9호선까지 이런 더블 역세권 바로 앞에 있다라는 입지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주 나간 지 현재 2년이 넘었지만은 아직 철거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강동구랑 이 사업, 이 개발에 대한 이 마찰 때문인데 물론 뭐 향후에는 풀리겠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이주 나간 상태로 지금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익그린 2차 아파트인데요. 삼익그린 2차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내에서 둔촌 주공 이후로 이 최대의 재건축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삼익그린 맨션 2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42년에 접어들었고 세대수는 2,400세대로 상당히 큰 단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삼익그린 2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소형 평형대, 뭐 17평형대에서 뭐 이제 20평형대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업성이 조금 이제 딸리지 않을까라고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재 용적률이 170% 정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 설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명일, 신동아, 우성, 현대, 한양 이렇게 이제 4개 아파트인데 이 4개 아파트를 묶어서 이 명일동 재건축 4인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재건축 4인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진단, 뭐 정비구역 지정, 뭐 안전진단 준비 등 조합 설립 전 현재 재건축과 관련된 초기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한 500세대 남짓으로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일동 재건축 4인방은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아까 삼익그린 2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보다는 임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실거주보다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4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45평 전후의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배제고 여기 이제 가려져 있긴 하지만은 이 한영고 그다음에 요 중간에 이 학원가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형 평수의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교육까지 동시에 하면서 재건축 투자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하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을 위한 최적의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명일주공 9단지입니다. 자, 명일주공 9단지, 다른 말로 고덕주공 9단지라고도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하는데, 명일주공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고덕동에 있던 주공 이제 1단지부터 8단지까지 이제 모두 재건축이 되고 마지막 남은 주공 아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안전진단 통과되었고요. 명일주공 9단지도 1320세대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일주공 9단지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9호선 연장 역사와 가깝기 때문에 향후 이 9호선까지 이제 이용하기 좋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일동 삼익가든 아파트와 길동 삼익파크 아파트인데 이 두 아파트는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 명일동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길동 삼익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축 심의까지 완료가 되었고 대우건설에서 이제 대우건설로 시공사까지 이제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9개 아파트 총 세대수 8,486세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들 말고도 이 명일동 안에는 100세대에서 200세대 사이의 이 소규모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 그러다 보니까 거의 9,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현재 사용 중인 평균 용적률이 179% 정도다 보니까 물론 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최대 9,000세대에서 2만 세대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재건축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개 단지 외에도 이제 소규모 아파트들도 함께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어서 굉장히 대단지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대단지가 되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앞서서 지역적인 설명을 해주실 때 고덕동과 둔촌동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세 지역에서 공급이 한 번에 이렇게 쫙 몰리면은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은 없을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주변의 수요는 굉장히 좀 많을까요, 소장님? 네, 아무래도 전체 약 9,000세대가 한 번에 이주가 나가고 2만 세대가 한 번에 공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혼란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디는 이주가 되었고 이제 초기 단계인 곳도 있고 전부 다 이제 단계가 천차만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주가 나가고 순차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한 번에 몰리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한 번에 몰리지 않고 어느 정도 분산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많이 이제 공급될 아파트를 받쳐줄 수요가 있다라는 점인데, 강동구 안에는 이 고덕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업무타운이 현재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나 이제 복합 쇼핑몰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약 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고요. 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16,000명. 지금 이제 조성이 끝났긴 하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 첨단 업무단지는 한 15,000명 정도 근무를 하면서 강동구의 업무타운에만 약 7만여 명 정도가 새롭게 이제 종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7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은 명일동에 아무리 많은 아파트들이 신규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다라고도 이제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 자, 서울의 주요 자치구 인구 증감과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만 명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현재 인구 수가 약 한 950만 명 정도 되면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원구, 강북의 이제 대표적인 지역인 노원구도 올해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송파구 또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서구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꾸준하게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몰려서 혹시나 뭐 집값이 떨어진다라든지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공급을 모두 이제 받쳐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강동구 업무타운에만 지금 7만 명 예측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가 강동구에 있는 사람만 강동구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다른 업무지구의 수요도 함께 품게 되면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강동구가 더욱더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미래 가치를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주변에 이제 고덕동과 둔촌동과 함께 또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곳과 비교를 했을 때 명일동의 미래 가치는 좀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보세요? 자,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명일동은 강동구의 미래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전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재건축이 대부분 다 이제 끝난 고덕동이 중심을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 이제 곧 들어가죠. 이제 그러면서 둔촌동으로 이 중심지가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자, 이 다음이 이제 명일동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는 단순하게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중심지가 옮겨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덕동이나 둔촌동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중요한 이제 한 가지를 명일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 학군입니다. 둔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상당한 이제 관심을 받고 있지만은, 유일한 단점으로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것이 학군이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학군이 가지는 가치는 상당히 중요한데, 명일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뭐 배제구, 배제중, 그리고 이제 한영고, 한영외고 등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손꼽히는 명문 학교들이 주변을 이제 둘러싸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학원가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와 학군까지 이제 겹쳐진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해서 이 명일동이 향후 고덕동과 둔촌동을 이어서 강동구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다 보니까 빨라야 10년 정도 걸리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재건축 관련한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명일동은 상당히 이제 전망이 좋은 지역이므로 한번 투자하실 때 꼭 고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무지구의 인구뿐 아니라 또 이제 고덕과 둔촌의 차별점으로 학군을 꼽아 주셨습니다. 신축 대단지와 학군이 합쳐지면은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미래의 강동구 중심이 될 명일동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양재동 인근에서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는 세미나입니다. 모아타운 관련해서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궁금증도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 궁금증 해결 원하시는 분들은 02-2638-3961번 그리고 샵 3989번으로 각각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증 지금부터 바로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저희 명일동 만나보는 동안 또 들어온 전화가 있다고 해서 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잠원동에 16차, 한신 16차 아파트 17평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송파에 그 문정동 회미리타운 아파트 32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1가구 2주택이다 보니까 하나를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될지 네. 예,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현재 지금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니까 하나는 네.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 정리를 하게 된다면 어디를 하는 게 좋을까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또 이 주변의 입지나 전망 이런 부분도 함께 저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소장님 네.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좋은데 두 군데 알짜로 딱 가지고 계시네요. 아, 예. 네. 자, 근데 일단은 뭐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도 이제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한신 16차 도 좋은데 일단 둘 중에 하나만 보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답은 솔직히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해져 있긴 합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 이제 한신 16차를 네. 보유하고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를 이제 파는 게 당연히 이제 맞는 거고요. 자, 그런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를 언제 팔지 이 매도 타이밍이 사실 중요해요. 예. 그 여기 이제 한신 16차, 신반포 16차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조만간 이제 이주 나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그 지금 여기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안 나왔고 예, 그래서 납부시기도 그게 아직 좀 확실히 나온 거.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그 분담금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분담금을 여쭤본 건데 이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를 매도하는 시기는 예. 신반포 16차 분담금 내는 시기랑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분담금이 뭐 나중에 이제 일시로 한 번에 낼지 중간에 중도금식으로 낼지 이제 아직 정해진 것도 없겠지만은 아마 네. 중간중간에 납부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예. 이제 뭐 물론 중도금 대출식으로 이제 대출을 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또 그것도 이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한도가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예, 일단 예. 분담금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이제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그 돈 가지고 여기 이제 분담금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 건데 자, 사실 뭐 분담금이 이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뭐 어느 정도 이제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네. 그 패밀리타운 아파트도 안 파는 게 낫긴 해요. 이게 안 파는 왜냐면은 게 낫다고요? 네, 이게 왜냐면은 예. 그 결국 이제 집값은 계속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 이게 왜냐면 결국 지금 현재 안전진단 통과됐죠. 예, 예. 네, 안전진단 통과되고 뭐 그다음에 재건축의 절차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 패밀리타운처럼 거의 5천 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금씩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집값이 오를 거예요. 뭐 안전진단 통과됐으니까 지금 좀 올랐을 거고 나중에 뭐 이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조합 설립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당장에 뭐 자금적인 뭐 스케줄이라든지 뭐 세금 부담 이런 것들이 덜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시면은 최소한 조합 설립 이후까지는 가져가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 맞아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신반포 16차 이 분담금을 조금 이제 일찍 납부해야 되고 이 분담금에 대한 이제 부담이 조금 이제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지금 팔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네. 최대한 버텨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패밀리타운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이 분담금 내는데 이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신 16차는 이제 어쨌든 쭉 끝까지 이제 보유하시다가 나중에 뭐 이제 정말 이제 팔아야 될 때 이제 파시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 거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뭐 질문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한신 16차를 보유하고 나머지 한 채 매도 타이밍은 이 한신 16차의 분담금 시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만약에 분담금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두 채 다 보유하는 쪽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상담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00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0대 중반에 첫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경기권이나 지방보다는 서울권을 알아보고 있는데 조합 설립이 끝나고 속도가 빠른 곳은 투자금이 좀 많이 들고 투자금이 적은 곳은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리던데 혹시 추천해 주실 지역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재건축 시세도 괜찮고 속도가 빠른 곳 없을까요, 소장님? 네, 아무래도 이 투자가 처음이시다 보니까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또 거기다가 한 2억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보통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의 금액이 약간 좀 투자하기 애매한 금액이긴 합니다. 아예 1억대 정도면 이제 소액으로 해서 좀 초기 단계에 이제 좀 미래를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2억이면은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깝고 그렇다고 좀 더 이제 확실한 곳, 뭐 상급지 이런 데 들어가기에는 약간 이제 부족한 돈이라서 고민이 이제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아마도 질문 주신 시청자분들 말고 질문 주신 시청자님 말고 TV를 보고 계시는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도 이거 뭔가 내 얘기 같은데 이제 많이 공감이 되시긴 할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부동산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나 입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안정성을 1번으로 두고 투자하시기를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데 자, 왜냐면은 이 부동산 투자하는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뭐 2억 정도 금액 가지고 이제 막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보려고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이제 발품 팔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상한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자, 2억 정도 금액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다들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지역은 뭐 무조건 용산만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뭐 강남만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재건축 된 다음에 규모도 중요하고 안정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런데 용산이든 강남이든 이런 이제 좋은 지역에 이제 뭐 재개발도 확실하고 또 이제 입지도 좋고 뭐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사업 규모 이제 완공되었을 때 규모도 크고 그런 데는 이 돈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할 때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또 한 번에 좀 큰 수익을 내는 욕심을 버리시고 이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으로 밟아 가시길 이제 바라는 건데 자,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그리고 나중에 사업될 규모, 뭐 수익 이런 거 다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무조건 수익이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곳 거기다가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재개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제가 이제 용산이라든지 뭐 강남 이런 데 이제 많이 고집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돈 가지고 용산 강남 고집하다 보니까 이 초기 단계 아직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논의가 이제 거의 없는 초기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다 보면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손해 보고 이제 팔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너무 이제 어렵고 빌라 투자 안 된다면서 이제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안 하게 되는데 자, 사실 용산이든 강남이든 어디든 투자를 해놓으면은 충분히 오릅니다. 기다리면은요. 근데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초보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2억 가지고 안정성도 받쳐주고 속도도 빠른 지역이 어디냐?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중랑구 쪽, 중랑구의 면목동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 자, 면목동에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한 2억대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 설립은 예전에 다 끝났고, 이 조합원들의 이 분양 신청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한 4년 정도면 아파트 입주까지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인 거죠. 자, 그리고 강동구 쪽도 한번 볼 만한데, 뭐 서초, 강남, 송파, 강동까지 해서 강남 4구로 또 이제 칭해질 정도로 강동구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강동구에 좀 사이즈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2억 가지고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자, 근데 강동구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소규모로 재개발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마친 지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2억대 정도 매매 들어가는데, 이런 지역들 들어가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주변에서는 지역도 별로고 규모도 별로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폄하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성과 속도니까, 여기서 한 4년 텀 잡고 수익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가지고 또 당시에 이제 다른 상급지 쪽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일단 안정성을 첫 번째로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속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서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또 예측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기다림이 많이 필요한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빠른 곳으로 알아보라고 말씀 주시면서 중랑구와 강동구 말씀해 주셨거든요.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지식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2638-3961번 또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2378님이 보내주셨어요. 인천 연수구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35평 거주 중입니다. 2025년 3월 입주가 가능한 송도 더샵 아크베이 49평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곳으로 입주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금액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입주해야 한다면 거주 중인 푸르지오는 언제 팔지도 좀 고민인데요. 자, 소장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 이제 두 채가 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좀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될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께서 보유하시는 게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 이제 35평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 곧 완공될 아크베이 49평을 이렇게 이제 두 개 보유하신다라고 하셨네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적은 평형에서 이제 큰 평형으로 옮겨갈 때는 뭐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라든지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하게 입지로 비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있긴 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49평 이제 아크베이도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으시니까 일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이 입지 분석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송도라든지 아니면 인천의 다른 뭐 신도시인 검단이라든지 이런 신도시들이 조성이 될 때는 이렇게 이제 넓은 지역이 있으면은 한 번에 조성이 이제 완료가 되진 않습니다. 보통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조성이 되는데, 가장 먼저 중심 지역 이제 조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차례 넓혀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성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절차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완공이 된 중심부가 어떻게 보면 메인 지역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곳을 중심으로 교통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학군 이런 게 이제 모두 다 형성이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바로 시청자분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가 있는 지역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조성적인 측면으로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아크베이보다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를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투자는 결국 미래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미 조성이 완료된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보다는 앞으로 조성될 미래에 이제 조성이 될 아크베이로 이제 입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 인프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교통이든 상권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조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크베이 같은 경우에도 국제업무지구역과 이제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거는 이미 완벽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교통과 상권을 아무리 이제 형성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절대 형성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학군입니다. 학군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조성한다라고 해도 이제 쉽게 옮겨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센트럴파크 푸르지오가 있는 이 블럭을 중심으로 모든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국제학교가 있고 그 인근으로 초중 고등학교들이 모두 이제 포진을 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그 옆쪽으로 학원가까지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아크베이 쪽 인근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교통과 상권은 옮겨갈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학군은 이제 옮겨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군을 이제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인천대 입구역 쪽에 GTX B 노선이 곧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착공했고 조만간 이제 개통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단순하게 GTX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고 이 GTX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천, 그러니까 송도의 가장 최대 단점인 서울 접근성을 해소해 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중심에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긴 하지만은 인천 1호선이다 보니까 서울로 직접적으로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송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역을 가고 싶다. 서울역 가고 싶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환승은 기본이고 빨라야 1시간 40분에서 50분,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GTX가 이제 개통이 되면은 서울역까지 7정거장, 그 다음에 용산역 6정거장, 여의도 5정거장 등 서울의 주요 핵심 지구를 불과 뭐 5정거장에서 7정거장 한 30분 정도면은 30분 내에면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이제 혁신에 가깝게 이런 교통 인프라가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송도 이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와 아크베이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두 아파트의 장단이 있긴 하지만은, 자, 결론적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학군과 그다음에 서울의 접근성을 이제 개선해줄 GTX가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를 남겨두시고 아크베이를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보유하고 계신 곳 중에 아크베이보다는 센트럴파크 보유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당장은 이제 신축이 조금 더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인프라 중에서 금방금방 변할 수 있는 상권이나 뭐 이런 부분보다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학군 같은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빠르게 좀 따라올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인데요. GTX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두 가지 측면 한번 고려하셔서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또 문자 상담 이어갈게요. 392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마곡지구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할 집을 보는데 발산역 바로 앞에 등촌주공 3단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직장도 가깝고 향후 재건축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등촌주공 3단지의 재건축 어떻게 좀 보실까요? 좀 매수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은 등촌주공 3단지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제 전망,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노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 시청자분께서 기대하시는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등촌주공 3단지가 있고요. 이 지역이 성장하는데 가장 이제 필수적인 게 인구 유입입니다. 자, 인구가 이제 꾸준히 유입되거나 아니면 유입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빠져나가지만 않아도 이제 상당히 이제 성공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인구가 유입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일자리입니다. 자,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이 등촌주공 3단지를 이주하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 인근에 거주하시는 또는 이사 오시는 대부분의 이제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 마곡지구에 있는 일자리 때문일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 등촌주공 3단지가 있는 이 강서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자리 효과를 많이 볼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마곡지구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강서구 쪽에 가신 김포공항 가면서 강서 쪽 많이 이제 가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제 마곡지구가 있는데 이 마곡지구가 현재 다 완공이 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지나가면은 공사 중인 건물들이 많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마곡지구뿐만이 아니라 양촌향교역 여기 이제 뒤쪽으로 해서 CJ 부지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전체 23만 평 규모로 연면적 23만 평 규모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속도를 빨리 높여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등촌주공보다는 약간 이제 거리는 있지만은 이 가양역으로 해서 대장 홍대선 또 이제 들어올 예정으로 이 인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시대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약간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총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업성입니다.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이제 필수적으로 받쳐줘야지 분담금 문제라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등촌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용적률이 2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220%나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여유가 있는 이제 용적률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이제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연식인데 이 등촌주공 3단지가 30년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의 속도를 좀 내려고 하면 한 40년 차 정도는 돼야지 좀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아직 30년 차밖에 안 된 이 재건축으로 보면은 아직
신생 아파트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이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강서구에 김포공항이 있죠. 자, 바로 옆에 이제 김포공항이 있다 보니까 이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뭐 높이에 따라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층수를 따지면은 한 15층 정도밖에 이제 못 짓는 이제 그런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미 등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1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높게 지어 보려고 해도 이미 고도 제한 이제 최대로 지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고요. 물론 지금 이 고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까지 나서서 고도 제한을 조금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발벗고 뛰어다니고 있긴 하지만은, 이 고도 제한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서울시의 이제 그런 의견대로 잘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시청자분께서 재건축을 기대하고 매입하는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들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인근에 여러 이제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시대 차익을 노리고 또 직장도 가까우니까 또 직장 출퇴근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입주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 쪽에는 찬성을 주셨습니다. 뭐 지역적인 뭐 입지도 괜찮고 수요나 직주 근접 부분에서는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만 재건축 부분에서는 기대감을 좀 살짝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또 문자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7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용산에 관심이 많아서 청파동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 임장 다녀왔습니다. 동네에 가보니 모아타운 찬성과 반대 여론이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진행이 잘 될까요? 투자금이 적지 않다 보니 조심스럽습니다. 많이 걱정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소장님?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청파동 3가 이쪽 지역 이제 본 것 같은데 청파 3구역이라고도 이제 많이 일컫습니다. 자, 여기에 모아타운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어갔다가 동네 분위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나?라고 이제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가 찬성하고 반대가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지역입니다. 자, 왜 반대 의견이 많냐? 바로 옆에 이제 숙명여대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하숙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하숙집은 좀 이제 특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직장이 있고 서브로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숙집 같은 경우에는 이 생계 유지, 생업으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하숙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은 생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반대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파동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자,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위쪽에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아래쪽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있는 청파동이 이 개발에 압력을 받아서 이제 향후 이제 개발, 다른 이제 사업이 진행됐을 때 1순위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숙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업종을 영위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사양 산업이다 보니 이 하숙업을 하시는 이런 이제 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업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개발에 대한 공감대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개발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당장에 지금 모아타운만 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혹시나 제2, 제3의 모아타운을 이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이 있지만 주변에 워낙 큰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엔 또 찬성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